네, 오후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지금 메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왔어요. 285 넘어갔을 때 10개 풀베팅 매도했다. 그런데 283.80대에서 청산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긴요. 다시 깨는 거 기다려야죠. 오늘 안 깨면 내일, 모레.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왜 283.5까지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는 80에서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파동 보시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전에 돌리기도 해요. 그럴 때 매매 스킬. 예를 들어서 284에서는 끊었어야 돼요. 80 여러 번 공격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데드를 280 예를 들어서 3.5를 기다렸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80, 85, 80 두세 번 그러다가 40 돌파해요.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일단 챙겼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매매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요. 다시 때려야죠. 청산하신 분 다시 때려요. 284.5. 그러면 여기서 데드는 어떻게 정해요? 저는 70 잡겠습니다. 0.2t. 그리고 285 넘어가면 여기선 데드 안 잡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 마감 때까지의 전략이에요. 근데 장 마감 때 이제 다시 때렸는데 283.80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청산하고 284 데드 잡고 다시 때려요. 그러면서 그때는 쭉 빠져야 돼요. 283.5든 283.2. 그럼 청산하고 데드를 내려요. 283.5. 그러면서 오버나잇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단기 매매 스킬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실 분은 그냥 언젠가 280 붕괴할 때 그때 대응하겠다. 이래도 좋아요. 한번 다시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게 뭐 3일 후가 될지 5일 후가 될지 10일 후가 될지 12월 5일까지 보자고 그랬습니다. 12월 5일 12월 5일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12월 12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그때는 12월면 생명선 끝이에요. 보려고 그래도 못 봐요. 내일은 3월물로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략 세우고요. 이제 오버나잇 전략은 이제 옵션은 지금 밑에서 올렸잖아. 이제 콜 청산하셔야 돼요. 아까 양락에 핀 거. 0.56이라도. 56이라도요. 그리고 아니면 0.5 데드 잡아야 돼요. 5 깨면 끊었다가 다시 봐요. 5 깨면 이제 290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푸선 275짜리 0.60 데드 잡아야 돼요. 0.60 깨지 않으나 그냥 냅둬요. 그리고 0.80 넘어가면 0.80에서 90에서는 챙겨요. 챙기고 다시 2시 45분 정도 전후해서 오버나잇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마디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지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일단 생각과 다르게 할 때 끊는 데드라인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매도 때린 거는 데드 284.70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하루에도 수없이 끊었다 샀다 끊었다 샀다 하는데 이제 요번 시장의 맥점은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27일 그리고 고점부터는 5일 기준으로 끊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7일을 1대1 잡으려면 12월물 다 끝날 겁니다. 3월물로 2월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금융투자들의 매매 동향이 외국인 매매 동향보다는 일단 받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에너지를 대반등 때는 그걸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나서는 이제 MSCI 이후에
외국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 추이.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론으로는 MSCI 끝나면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라고들 다 떠들잖아요. 실제 들어오는지.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협상 1국면 합의됐습니다. 뉴스 나온 다음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재료 노출로 그 다음부터는 한 7에서 10% 급락할 거 보거든요. 내년 1, 4분기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외국인들은 현물은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선물 갖고 지금 대반등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85가 B파동 완성되는 날이다 라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제 C파동은 12월 5일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들. 어저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둘 다 합쳐서 거의 2천억 때렸어요. 그거를 금융투자가 받아준 거예요. 금융투자가 계속 받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보다는 삼성전자 추이를 보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시장은. 이 파란 게 언제 빨간 걸로 바뀌나. 그리고 현물은 11월 7일부터 지금 계속 때립니다. 이게 언제 빨간 색깔로 바뀌나. 그거를 금융투자가 최근에 어저께는 3,870억, 그저께는 2,400억, 아주 연기금은 맥이 좀 죽었고요. 금융투자가 받아주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합성을 해요. 네이키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는 3,800억 중에 3,000억 선물 매도했어요. 그런데 문 닫아놓고는 그 3,000억이 1,000억대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미결제가 4,000개가 2,000개 청산 200개만 오버나이트 했고요. 그리고 요새 투신은 우리나라는 투신이 없는 것 같아요. 투신, 사모, 은행, 보험, 주구장창 매도입니다. 주구장창 매도. 얘네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뭐 사모펀드든 어떠한 여객펀드든 지금 금년도는 말까지는 사모펀드, 투신, 은행, 보험 매수 기대하지 마세요. 그나마 자산운용사 쪽에서 또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 ETF, 그러니까 ETF 연계된 롱숏이 그나마 시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도 노상 때려요. 그리고 외국인은 현물에서 때리는데 선물로 11월 22일부터 매수로 대응하고 있어요. 매수로. 요것도, 그리고 금융투자는 22일 날은 4,100억, 어저께는 장중에 3,000억 때렸다가 실질적으로는 1,317억. 이런 걸 자꾸 잃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비차익은 계속 11월 7일 날부터 계속 때립니다. 비차익 쪽은 금융투자도 별로예요. 연기금도 별로고요. 투시는 주구장창 매도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상황은 이제 애플. 이제 미중 간에 타협돼서 12월 15일 지나서 애플이 250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250불을 언제 깨고 내려가나. 그리고 반대되는 세상, 변동성. 우리가 15불, 16불 사이에서 UVXY를 분할 매수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신고가 되면 이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사서 25불 돌파할 때까지 내년도 한 이런 것들은 3개월, 5개월 전략입니다. ETF는. 그러니까 내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체크해야 되는 건 환율. 중국 시장. 중국 시장. 저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GDP 발표, 내일 발표되는, 그리고 요번 주말에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요거, 요 두 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또 파생시장 환율.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환율이 1180원을 고점으로 1170원을 다시 깨고 내려가야 돼요. 오늘 장중에 1171원까지 갔다가 밑골이 달려요. 그리고 위에나는 7.05를 돌파하면 안 돼요. 다시 7.0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이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검증하는데.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환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전장에 4월 17일 기준으로 상승률, 하락률 종목들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 나오는 종목들 옆에도 가지 말란 얘기예요. 클래시스 이거 다 뒷설거지 하려고 왜 지금 들어가요? 16,000원, 17,000원에. 이거 4, 5,000원 때부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 감각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팍스넷은 14,000원 돌파 보니까 뭐 지금 7,000원이든 8,000원이든 9,000원이든 만원 아래에서는 알아서 매수하십시오. 금액만 결정하게 드리겠습니다. 20%는 넘기지 마세요. 1억 기준으로 저런 거는 1억씩 하나 시스템 뭐 1억 2억 사도 되는 종목 아닙니다. 그냥 20%에서 30%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팍스넷은 내년도 4월달 총선 정책 관련해서 블록체인 또 중국 시진핑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파동은 10월 10일 날부터 움직였던 게 중요합니다. 10월 10일 날 보시면 구제약주, 화장품 이런 것들 뭐 CJ, CGV 이런 것들이 명단에 나옵니다. 역발상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10월 11일부터 코스닥에서 100% 이상 한 거 하지 마세요.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해서 벌써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신스타임즈 400%, 한류 시스템 278, 파인텍, 남아산업, 젠백스, ESI, 웰크럼 강원 아주 그냥 투기적 거래 아주 투기적 종목들이 이 종목들 중에는 심지어는 상장 폐지도 있을 겁니다. 설거지 매매도 있는 것 같고요. 옴니 오늘 매도한 거는 뭐 그 단가 좋아요. 1,800원에서 2,000원. 거기서 다시 눌림목 매수해서 파도 타세요. 그게 스마트 그리드에는 세력 대장주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거는 흔들어서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종목 한번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요새 아모레퍼시픽 추천 많죠. 여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5만원, 16만원, 121선 오면 하겠습니다.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하느니 저가 화장품, 아직까지 안 간,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하겠습니다. 오히려 옴니라든지 유비벨록스라든지.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12만원대 왜 안 하셨어요? 12, 13만원.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 아니에요. 그리고 17만원부터는 저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21만원까지 갔어요. 이건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와서 갖다 얘기해서 사드 이후에 협력 체계로 간다 등등 22만원이 땡이에요. 요거 트레이딩. 근데 이거 안 할래요. 요게 17만원 18만원에서 22만원 갈 때 딴 거는 일족 관련 또 중국 관련 정책 관련 이런 것들은 50에서 100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24만원 단 넘어가면 이 포스코 사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조건 반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24만, 25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0만원 방향으로 가야 진짜예요. 중국 경기 민감주. 그러면 그 방법은 갖다 얘기해서 한중 해저 터널 웹에는 SOC상으로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어는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멍한저우, 아시안 하이웨이, KT 회장님 누구 되시나? 그리고 멍한저우를 왜 얘기 꺼내놨냐면 이제 그 1단계 합의했다 이후에 미국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멍한저우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럼 또 중국 난리 나겠죠. 여기에 또 5G가 있고요. 그래서 멍한저우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단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뚱딴지 같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제소송에서 쉰들러한테 손배소가 2심에서 패소돼 갖고 잘못하면 엄청 벌금 묻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7만원 깰 거예요. 그때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현대 엘리베이터보다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현대 로템 오늘부터 입질 매수 들어가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거는 신남방 정책. 간단히 해서 미얀마 철도 계획을 우리 현대 로템이 아시나 하이웨이 그리고 GTX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또 여러가지의 고속철도 이런 SOC 관련된 모멘텀으로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테마가 있습니다. 기후협약. 이제 다음에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부터 2, 3년 지금은 한 이슈가 안 됐는데 유럽 쪽에서는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협약 때문에 조선주가 또 못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과 그 다음에 LNG선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또 배 나를 때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앞으로 기업의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련된 기업 KC코트랩 그리고 아주 편한 종목 이건산업 나무 심고 그린경제 관련주겠죠. 요런 것들은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3천에서 5천 사갖고 묻어두면 이런 것들이 또 한 더블 게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시간을 한 1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팍스넷, 이건산업, 유벨럭스, 케이스코트렐 이런 것들은 집중 투자해갖고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제2의 SK 바이오랜드 같이 그런 각도가 급등하는 파동 나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이런 화두가 나와야 돼요. 기후협약, 아시안 하이웨이, KT 회장, 차기 회장 누구? 그 다음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정책이 이슈화될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보안, 그리고 자동차와 연결된 거는 누누이 얘기지만 트럼프가 슈퍼 301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 협상 1단계 지나고 나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나이선 45분 음성방송 체크해 드리겠고요. 오늘도 10시 이후에 오세요. 또 내일 준비할 거 복귀할 거 자료 홈페이지 올려 드릴 테니까요. 45분에 뵙죠.